존경하는 서한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 그리고 행복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행정의 최일선에 서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권오봉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민덕희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 분권, 국가 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 발전의 가치이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 발전 전략이라고 역설하며 자치와 분권을 강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주민 참여와 분권을 통한 명실상부한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 강화를 통해 중앙정부의 행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민주주의를 정립함으로써 실질적 지방자치를 통해 국토의 균형 발전을 모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치분권의 시대에 지방정부의 권한은 이전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화되고 행정적, 입법적 자율성 보장은 물론 그에 상응하여 지방정부의 책임 또한 막중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정치력과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으며 앞으로 더욱 강조될 것은 불을 보듯 당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자발적이고 수평적 협력의 리더십이 절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치 역량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시민 중심 행정을 위한 전향적인 자세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여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자치분권 시대의 흐름에 잘 대응하며 자치 역량을 키워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사건건 분열과 반목이 거듭되며 소통과 협력의 모습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현장에서 만나는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그 근본 원인을 우리는 제대로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분권 시대에 여수시와 여수시 의회의 정치력과 리더십 부재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치분권의 전제 조건은 자발적 참여를 통한 소통과 수평적 관계에서의 협력입니다. 지나친 성과 중심의 행정은 자치분권의 핵심 가치인 소통과 협치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동반자라고 인정하고 회의를 통해 서로 상생하고 협력할 때 자치분권은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 자신의 생각만을 관철시키려 한다면 지방자치의 의미는 해석되고 말 것입니다. 수학자 오일리는 중요한 것은 크기, 길이, 모양이 아니라 연결된 방식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연결된 방식입니다. 시정부와 시의회, 시장과 시민, 시장과 시의원, 시의원과 시민, 공무원과 시민, 시의원과 공무원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 우리 지역의 현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연결된 방식이 존중과 배려, 경청이길 희망합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쯤 10분 발언을 통해 도성마을의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무엇이 바뀌었는지 잊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주민들의 분뇨 냄새와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이 널브러진 곳에서 매캐한 공장 매연을 맡으며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도성마을에 사는 것이 수십 년간 기본권을 침해받으면서까지 살아야 하는 이유는 저는 안 됩니다. 수년간 이어져 온 수산물 특화시장의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생계가 걸린 생존권 문제입니다. 100일이 넘는 동안 시청 뒷마당에서 노숙 농쟁을 이어온 상인들의 생존권 투쟁을 법적, 행정적 절차를 따지면서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내는 상인들을 더더욱 지치게 하는 것입니다.
상인들은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너무 오래 참았습니다. 분쟁은 법을 통해 해결하더라도 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날을 새서라도 같이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시민의 대표로서 시장과 시의원이 해야 될 도리입니다. 도성마을과 수산물 특화시장 문제 해결을 위한 권오봉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여수가 인구 30만을 유지하는 것보다 관광객 1,500만이 방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의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생계가 달린 생존권 등의 기본권 문제라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나은 직업과 교육 환경, 그리고 주거 환경을 찾아 전입 및 전출로 인한 지방의 인구 감소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쪽의 인구가 늘면 다른 쪽의 인구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곧 도시의 경쟁력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살기 좋은 도시, 일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에게는 정치를 시작하며 가졌던 꿈이 있습니다.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공동체성을 회복하여 여수 시민과 여수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긍정의 아젠다가 차고 넘치고 어딜 가나 시민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 도시, 천혜의 자연 환경과 더불어 문화와 예술이 가득한 도시 여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한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후회 의원님들,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권오봉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여수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당시 연전 연패하던 조선의 수군을 이끌고 첫 승리 후 개선했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곳으로 곳곳에 이순신의 정신과 흔적이 묻어 있는 곳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나라를 구한 이순신의 4가지 가르침은 사랑, 정성, 정의, 자력으로 그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전력과 전술이 뛰어난 지략가이기 이전에 백성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사랑할 줄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지금 여수에는 이순신과 같이 시민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정치가 곧 밥이 되고 정치가 곧 집이 되며 정치가 곧 먹거리가 되는 여수를 만드는 것, 그것이 시민이 원하는 사람 살리는 정치이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